여러분, 스마트폰 통제 어플로 아이들을 구속하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라고 제가 3년 전쯤에 말했었죠. 혹시 기억 안 나는 분을 위해 당시 영상을 요약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줄 세워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만 놓고 봐도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디지털 문명에 기반을 둔 기업들, 이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디지털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즉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이다? 당신 자녀가 진정으로 공부를 잘하고 진정으로 좋은 곳에 취업하길 바란다면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 자녀가 소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아야만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와,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요. 학부모 여러분, 북튜버임에도 책임없는 말을 던진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분들께 사과드릴 차례입니다. 왜냐면 저도 애 낳으면 모바일 펜스 쓸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자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최소한 사춘기는 지나야 참는 능력이 온전히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게 맞다. 애들은 좀 덜 써야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애기들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성인에게도 아주 위험한 물건이에요. 애플의 중력 토니 파델은 아이패드를 만들고 나서 내가 대체 뭘 개발한 거지? 하며 자책을 했다 하죠. 좋아요 버튼을 만든 저스틴 로젠스타인은 SNS의 중독성은 헤로인과 맞먹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알바임. 뭐 이런 반응도 이해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할 때부터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말은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진짜 설득력 있는 말은 잘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종이가 감성이 좋고 아무튼 아날로그가 아름답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니 설득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쓴 인스타 브레인과 저명한 뇌과학자가 쓴 노모포비아 두 권의 베스트셀러를 읽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스마트폰이 안 좋으면 대체 왜 안 좋은지, 그래서 대체 어떻게 써야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참고 보신다면 평생 도움이 될 만한 기가 막힌 진실을 손에 넣게 되실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카카카 컴온. 자, 인사하세요. 제 친구들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가벼운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반응을 좀 보려고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분명히 뭐 CG인 걸 알고 있지만서도 뭔가 혐오감이 피어오르지 않나요? 에? 약하시다고요? 아, 그렇다면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들이 화면을 뚫고 여러분 얼굴에 착지한다고요. 그럼 아마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테죠. 뭐 쫄보라고 놀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제 기능을 다 한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의 본능은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선조의 목숨을 수천 세대 동안 빼앗아간 위험한 놈들이란걸요.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러 상대를 위협하고 피를 펌핑하고 심박수를 올려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오케이, 대충 납득되시죠? 본능은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 사진들을 봅시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사진을 골라주시죠. 다 고르셨나요? 네, 아마 제정신이라면 1번을 고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작년 기준 낙사 인원보다 운수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흡연 사망자는 올해만 따져도 5만 8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20년간 낙사한 인원을 다 합쳐도 못 미치는 숫자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쬐깐한 검이나 뱀보다 담배와 자동차가 훨씬 위험하다는 건 갓난애기도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과 물지 않는 거미로 가득한 방, 둘 중 한 곳에 들어가야 한다면 10중 8구는 흡연실을 선택할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심이 정령 생존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면 거미보다 담배 연기를 더 무서워해야 정상 아닐까요? 담배 연기다. 으아!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깔끔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고 99.9%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자동차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현대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99.9%의 인류를 도왔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말보로와 BMW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지금 화면을 1만 개의 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고 나서의 시간대를 축약한 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기분이 좋아요. 외출 중에 폰이 꺼지면 급격히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사실과는 무관한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쓸 때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말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존맛탱 음식을 먹을 때,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썸을 탈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존맛탱 음식과 좋은 인간관계, 풍부한 지식과 뜨거운 연애는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뇌가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잘했어. 이거 받아. 이 보상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뭐하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 그런데요, 도파민에는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똑같이 16강에 진출했지만 브라질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한층 달랐을 겁니다. 불확실함 속에 이루는 기적이 우리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심리학자 슈왈츠와 스키너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실험된 모든 동물이 먹이가 100% 나오는 버튼보다 확률을 대폭 줄인 랜덤 가챠 버튼을 훨씬 더 절박하게 누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물론 도파민도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나오라고. 예측 불허의 자연에서는 이렇게 랜덤 가챠를 좋아하는 특이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끔 만들었을 테죠. 다음엔 더 큰 게 잡힐 거야. 그러나 그건 원시시대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도파민을 극한으로 만들어낸다는 인사이트는 다소 병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도박처럼요. 실제 확률은 낮더라도 일확천금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우리의 도파민을 더욱 솟구치게 만들고 주머니를 덜어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다음 한 방을 노리게 만들죠. 아니, 알겠는데 이게 스마트폰이랑 무슨 상관? 무슨 상관이냐면요, 카톡이나 인스타, 피드, 유튜브 쇼츠가 이와 완전히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카톡 소리만 들어도 설렙니다. 사회적 연결과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랜덤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카카오 게임즈 광고나 시덥잖은 단톡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르죠. 짝사랑의 카톡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나올 쇼츠 영상은 노잼 콘텐츠일 확률이 더 높지만 혹시 모르죠. 꿀잼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에 새로운 좋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유튜브에 더 재밌는 콘텐츠가 있지는 않은지 불확실한 확률에 집착하게 된 우리는 슬롯머신을 내려당기듯 인스타 피드와 유튜브 쇼츠를 집착하듯 내리게 됐습니다. 아니,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 좋아지면 된 거 아님? 그래요, 기분 좋으면 된 거 아니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도파민의 본래 역할은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공부와 운동 그리고 연애의 원동력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다릅니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1분마다 2억 개의 메일이 전송되고 1분마다 수백 수천 시간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도파민을 수급할 수 있죠.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에 소홀해지고 생산성 떨어지는 무의미한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카톡하다가 공부하다가 하면 되지. 그 정도 멀티가 안 되나? 가능합니다. 당신이 상위 1%라면요. 이 말은 뭐다? 우리는 아니라는 말이죠. 멀티태스킹에 대한 오랜 연구가 있어 왔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기결됩니다. 당신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 아닌데 난 가능한데.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주의 집중력을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의력을 옮기고 나면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때까지 최소 몇 분은 걸린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다? 공부 도중에 카톡을 보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안 보려고 노력해야겠네. 하지만 놀랍게도 공부할 때 카톡 절대 안 본다 하는 다짐조차 당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뭔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주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휴대폰 무시하기 역시 만화를 소모하는 스킬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많은 연구가 밝혀낸 진실이랍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심지어는 무음 상태로 바꿔놓더라도 우리의 주의 집중력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죠.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와, 스마트폰 엄청 안 좋다, 그죠? 그런데요, 스마트폰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거 뭔데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핵심 이유, 그건 바로
수면입니다. 저번에 쇼츠로 말씀드린 적 있죠. UC 버클리 대학 신경과학 교수 매슈 워커가 말하듯 매일 6시간씩 자는데도 자기 몸이 멀쩡하다고 믿는다면 메타인지가 처참하게 박살이 나서 자기 수행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요. 실제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7시간 미만의 수면이 이어지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해서 멍청해지고 뇌졸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기억력, 창의력, 생산력, 건강과 면역 모든 영역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고작 10년 만에 무려 1시간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원인은 이미 아시죠? 그놈의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멜라토닌을 못 나오게 막죠. 블루라이트 얘기야. 그거 가짜뉴스 아님? 물론 블루라이트가 시각 손상을 일으킨다는 주장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루라이트는 하늘에서도 나오고 전등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처럼 엄청 안 좋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블루라이트건 뭐건 간에 밝은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시키면서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건 한 번도 부정된 적 없는 팩트 그 자체예요. 그뿐이면 다행이죠. 앞서 설명드린 도파민은 수면을 방해하기로 유명한 각성 물질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야동 보면서 자는 사람, 롤하면서 자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멜라토닌을 억제시키고 도파민은 폭발시키는 대환장 콜라보는 작정하고 나 안 자겠다는 신호거든요. 결론은 이러합니다. 휴대폰을 쓰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도파민에 절여져 게을러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오고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시가 옵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주장은 사실인가요? 네,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두 저자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휴대폰을 안 쓰는 게 베스트니까 최대한 멀리 하라고요. 아무튼 종이책이 더 좋고 아무튼 손으로 필기하는 게 더 좋고 아무튼 인스타와 유튜브를 삭제하는 게 더 좋다고요. 아무튼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베스트라고요. 그러면서 두 저자 모두 SNS와 신경증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방점을 찍습니다. 실제로요, 정신과 방문율과 신경증 발현 정도는 전례 없는 최악의 기록을 매년 달성하죠.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수많은 SNS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은 좋은 곳에 취업하고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해외여행도 가는데 보잘것없는 내 일상은 초라하게 느껴지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래? 난 SNS 해도 안 우울하던데. 그래요? 한번 보시렵니까? SNS를 많이 할수록 우울하고 불안했다는 사실이 이미 수없이 많은 연구로 밝혀졌는데 뭐래? SNS를 해서 우울해진 게 아니라 우울한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는 거겠지.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실제 70건의 연구를 모두 취합해 봤더니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예민한 사람은 SNS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SNS를 눈팅만 하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었더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평균을 따져보니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상호작용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SNS를 하면서 행복도도 많이 오르고 자신감도 많이 올랐다고 하죠. 네, 여러분, 오늘 소개드린 두 책 모두 좋은 책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고 논증도 탄탄한 책이죠. 그러나 정말 아쉬운 건 저자분이 50대, 60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손으로 필기하는 것보다 타자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고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란 거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결론은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친구에게 뭐하냐고 물어봤을 때 폰 보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딱밤을 놓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안에서 뭐 하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떤 모바일 게임은 정서에 해롭지만 어떤 모바일 게임은 훌륭한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사실을요. 똑같이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강박적으로 폰어버를 키는 누군가가 있듯 강박적으로 밀리의 서재를 키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저는 독서를 아이패드로 합니다. 이 책도 아이패드로 읽었죠. 업무 처리는 휴대폰으로 하고 이 대본도 휴대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하죠. 정말 많은 학생이 인간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아이패드로 멋진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의 해악을 알게 된 것도 그놈의 스마트폰과 도파민 덕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지만서도 그 덕분에 항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됐죠. 선풍기 괴담 같은 이상한 미신도 걸을 수 있게 되고 나를 등쳐먹는 비겁한 장사꾼들도 걸을 수 있고 처음 가는 거리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됐고 먼 거리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죠.
저자는 지난 10년간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오는 청소년이 급증했다며 걱정했지만 그건 오히려 스마트폰 덕분에 자신의 병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여친 남친이 쓰레기인지, 내가 다닐 직장이 불합리한지, 너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나름의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죠.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이 발전했고 디지털화는 우리 정신 능력을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며 전례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창조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실이 너무나 많았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주는 이익 또한 너무나도 많죠. 하여 이번 영상은 책의 결론과는 조금 다르게 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이민 가라는 결론을 내버리면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세계 7대 기업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세상에서, 어쨌든 인간관계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건 세상에서 고립되고 뒤처지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what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how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인스타로 주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당신이 남들보다 예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과감히 삭제를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쇼츠를 돌려봤다면 내일은 적당히 보고 적당히 즐기십시오. 유해한 가짜 뉴스 대신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보십시오. 공부나 일을 할 때는 휴대폰을 멀리 두거나 비행기 모드나 방해 금지 모드를 켜두십시오. 자기 전에 적적하다면 오디오북을 트시고 최소한 밝기를 줄이고 다크 모드와 나이트 시프트를 켜두십시오. 자, 여러분, 저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기보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쓴다고 표현했죠.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휴대폰이 점점 스마트해지면서 역으로 주인 행세를 하려드는 형국이죠. 그때 현자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폰을 버리고 도망쳐! 하지만 우리는 현자에게 스마트폰이 왜 안 좋은지를 배웠기에, 그러면서도 현자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루기에 유해함을 줄이고 유익함을 늘릴 수 있죠. 그 힘에 잠식당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막강한 파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는 이 건방진 놈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려주십시오. 날뛰지 마라. 그리고 증명해 주십시오. 누가 더 똑똑한지.